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 산타 랠리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또 여기에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의약품 업종의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지수는 오늘도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FOMC 회의가 이번 주 초에 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황을 안도감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통화 정책이 또 어떻게 변화하면서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시장 지켜보시면서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이시가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혜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뉴스들 오늘 헤드라인 뉴스로 가지고 나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들 두 가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끝났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네, 오늘 혹시 점심시간에 카페나 식당 이용하셨나요? 오늘은 이용 안 했습니다. 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기존에는 우리가 080 안심콜이나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면 누구나 식당이나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로써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지만이 카페나 식당 등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이 끝이 나면서 앞으로는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혼자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침서가 없어도 되고요. 12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는 내년 1월까지는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접종 완료 후 6개월까지고요. 3차 접종 부스터샷 후에는 즉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신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지금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끝난 거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식당과 카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로 확대가 되는 건지 또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 방역 패스가 이제 적용되는 시설이 총 16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 5종에 더해서 카페나 식당 그리고 도서관, 영화관 등 11곳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방역수칙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건당 10만 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회 150만 원, 2회 300만 원, 4회가 넘어가면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기간도 또 단축이 되면서 오늘부터 부스터샷을 예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3개월 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추가 접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오늘부터 18세 이상 성인의 3차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접종이 가능한데요. 정부에서도 문자와 카톡 등으로 지금 개별적인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요. 예약 이틀 뒤부터 이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한 겁니다. 한편 60세 이상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인근 병원에 방문하시면 추가로 접종이 가능하고요. 앞서 저희가 080 안심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QR코드 함께 꼭 찍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식당에서는 이 QR코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다 이런 기사들도 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도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도 있다면서요.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역시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6천 명에 육박을 했는데요. 위중증 환자도 900명에 달하면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현재 86%가량입니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건데요. 이에 정부도 방역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시간 제한 등 이런 부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연말인데도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 지침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 했고요. 이어서는요, 시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의 관심사가 기존의 오미크론에서 이제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FOMC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테이퍼링의 조기 종료와 또 금리 인상의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통화 정책의 변동성에 따른 부담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 증시는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 한때 3,043포인트대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이 시각은 소폭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여전히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0.22% 오른 3,01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0.07%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 흐름이 보였던 게임주들이 오늘은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10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객장 상황은 전화 연결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형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먼저 객장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좀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 카카오게임즈, 이녹스 첨단 소재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BH, SM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그러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FOMC에 대한 경계감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또 지난주 중국에서는 지준율 인하와 또 경제공작회의에서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이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재차 이제 경신을 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오전장에서는 상승세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우려감이었었던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오늘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오늘 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기관 투자자들이 전기 전자 업종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주들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좀 시장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오늘 다음 주 이제 FOMC를 앞두고서 여전히 계속해서 좀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좀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일제히 좀 하락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러한 P2E 규제에 대한 좀 우려감에 의해서 좀 기존에 좀 상승했었던 NFT 관련주들이 오늘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존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라포카드주라든지 또 배당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용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또 지금의 마감장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의 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순서죠. 민경철 위원 먼저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요즘의 기세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잘 잡으셔서 정말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수익과 행복을 정말 그대로 전달해 드렸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같이 들어오셔서 종목별로도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익 낸 종목들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일단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생방송 일정이 우리가 좀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네. 제가 일주일 먼저 들어오셔라. 수익과 행복에 미치고 싶다면 제 노란톡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종가 베팅 추천 드릴 거고요. 그거 가지고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포부를 밝혀드렸는데 네. 자, 그때 노란톡 먼저 입장해 계신 분들께 제가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을 대시세 초입에서 저격을 해서 우리 공략을 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10월 3주차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네요. 10월 21일 목요일. 자, 그동안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처음으로 거래대금이 터진 날 바닥에서 제가 이 종목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저격을 해드렸고요. 자, 당시에 9,950원 구간에서 공략했었던 우리 매수가 대비해서 자, 오늘 장중 최고가 다시 한번 뚫어내면서 자, 23,000원까지 9,950원 대비해서 플러스 130%가 넘는 추가 대시세를 지금 한 달하고 보름 만에 좀 노려보게 됐습니다. 자, 네오크레마 종목처럼 자, 바닥에서 인위적인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고요. 자, 네오크레마에서 과거에 여기서 처음으로 자, 큰 유동성이 유입된 그 계좌들이 다시 한번 고가 차익 실현 진행하고 다음 종목에서 다시 한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유입이 될 때 그때 그 타이밍을 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노랑톡에서 그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네오크레마 130% 시세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노랑톡 입장에 계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오크레마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자, 21,000원 이탈을 안 하면 이거는 새로운 역사를 오늘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과거의 시젠 종목처럼 네. 자, 과거의 시젠이 자, 삼중천정을 자, 시즌 종목 잠깐만 비유만 조금 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즌 종목이 과거에 자,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근데 이 삼중천정 영역대를 다시 한번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자.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뚫어낸 시점부터 단기 100% 시세가 더 분출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더 올라갔고 말고 상관없이요. 과거에도 주가 몇백 퍼센트 올라간 그 고점을 결과적으로는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100% 추가 시세가 또 나왔다라는 것을 좀 고려한다면 자, 네오크레마 종목도 이미 우리가 매수한 가격 대비 130% 올랐다. 하지만 자, 21,000원 이탈 안 하면 더 큰 수익과 행복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추가적으로 상승세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지만 그래도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130%의 상승률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일의 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네오크레마뿐만이 아니죠. 또 NVH 코리아 이 종목은 저희가 실제로 포트에 또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 종목, 네. 저희가 사실 두 번 시세를 누려본 겁니다. 맞아요. 자, NVH 코리아 종목 차트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 종목은 제가 이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이제 찾아봐야겠지만 아마도 이날일 것 같아요. 우리 11월 17일 MVH 코리아 과거 8,000원에서 지금 주가가 3,600원까지 거의 뭐 반토막 넘게 조정받고 이 바닥에서 이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처음으로 이 장기평 라인대 매물대를 뚫어낸 날 공략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우리 수익을 냈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시세를 또 반납한 바닥에서 저희 12월 1일 12월 1일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날이거든요. 자, 11월 1일 수요일. 자, 가족방에서 다시 한번 종가 베팅으로 재공략을 했고요. 네.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더 빠졌는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저는 연말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바닥에서 분봉상 리바운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날 정확하게 바닥에 잘 잡아가지고 자, 오늘까지 플러스 18% 수익을 2주도 안 됐는데 6년치 이상의 은행이자를 좀 누려보게 됐습니다. 자, 똑같은 MVH 코리아 종목을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사느냐 그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랑톡에서 다시 한번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밍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실이 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차트라서 정말로 그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파인 DNC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파인 DNC 종목도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 종목은 지난주에 공략을 했는데 벌써 15%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공략을 했길래 일주일도 안 됐는데 15%라는 시세를 증시가 그렇게 크게 좋았던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었는지 매수 타점에 대한 복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가 강력한 두 가지 선택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파인 DNC가 3,400원까지 급등하고 1,900원까지 고가 대비 약 마이너스 45%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우하향 추세를 오랫동안 가져가게 되면서 고가에서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간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자, 그 과정에서 주가 반납한 이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동반되면서 주요 장기평 라인대의 매물을 뚫어내는 이날 제가 지난주 12월 8일 수요일에 이거는 델시대 초입입니다. 라고 제가 가족방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이고 네. 자, 그 이후에 하루 이틀 3일 딱 지났는데 매수가 대비 플러스 9% 올라오면서 자, 우리는 대시세 초입으로 진입하는 그 시점에 공략해서 바로 당일에 수익권 도달한 상황인데 그리고 바로 다음 날까지 플러스 10% 수익권 도달한 상황인데 오늘은 장중에 플러스 15%의 추가 상승 시세를 불과 매수하고 하루 만에 수익, 다음 날 10%, 이틀 지나서 그러니까 총 3일 지나서 15% 5년치 은행 이자의 수익을 좀 단기간에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구간이 첫 번째 바닥에서 사거나 두 번째 대시세 초입에서 사야 되는데 자, 만약에 바닥에서 사면은 자, 우리가 대시세가 분출되기 전까지 여기서는 좀 빠르게 좀 시세가 나온 편이지만 바닥에서 샀을 때의 단점은 이게 시간이 지나야 반등이 나온다. 하지만 돌파 구간, 대시세 초입의 구간에서 우리가 거래대금 터질 때 잘 탑승을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단기간에 좀 큰 수익과 행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바닥에서 하시거나 두 번째 대시세 초입에서만 계속해서 종가 베팅, 단타 좀 진행해 나가시는 거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민경철 위원님이랑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은요, 대시세 초입 아니면 바닥권에서 잡는 종목들 잘 관찰하시고 잘 잡으셔서 수익 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함께하지 않으셨다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요. 내일의 붐도 계속해서 열심히 시청을 해주셔야겠죠. 자, 지금까지 종목들 리뷰 좀 들어봤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들은 또 어떤 건지 더 기대가 되거든요. 네, 일단 오늘자 기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제가 또 세 종목을 또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은 사실 종목명도 중요하죠. 2,500여 개 종목들 중에서 오늘 자리 기준 가장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 가장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 지금 들고 왔는데 이 종목들 중요합니다. 근데 종목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수매도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은 유진 로봇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로봇과 관련된 사업부를 신설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바이오 쪽으로 뭔가 사업을 진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삼성전자가 바이오로 생각을 해서 네.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결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규 상장되고 공장 증설하면서 정말 막대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로봇과 관련된 신설팀도 꾸려나가겠다라는 네. 그런 이슈 때문에 자 코스닥 상장된 우리 로봇과 관련된 혹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혹은 의료용 로봇 혹은 산업용 로봇 이런 로봇의 키워드와 엮이는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의 수급을 단기적인 수급을 전부 다 휩쓸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네.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이런 테마주, 스몰캡 이슈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번 주 좀 빠른 시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정확하게 오늘 로봇 관련된 이슈가 터졌고 그에 따라서 오늘 유진 로봇이 과거 5,400원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다이노믹스라는 기업을 뭐 현대차가 인수한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로봇주들을 한번 튀었던 시점이 있고요. 그 이후에 테마는 돌고 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자, 작년 연초에도 미국의 로봇 기업을 현대차가 인수한다라는 모멘텀으로 주가 폭등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조정을 받은 저점에서 이 장기평 라인대에서 저점을 오랫동안 다지고 있던 우리 유진 로봇이 오늘 그동안 조정 구간에서 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대량의 거래대금으로 이 장기평 라인대 매물을 단 한 방에 오늘 뚫어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의 좀 주요한 지지 구간 저는 3,800원 구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3,8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 단기 저점 만들고 이렇게 시세가 만들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자, 손절선, 지지선 잘 잡고 우리 개별적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잘 잡아가서 행복의 타이밍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디테일한 제가 모니터링해서 제가 네. 판단하는 매수 타이밍은 생방송 중에 네. 제가 24시간 여기 나와서 방송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노랑톡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유진 로봇 오늘 대시세 초입의 구간 상한가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로봇이네요. 네, 이 종목도 시세가 나온 시점이 다 비슷합니다. 로봇주들. 자, 그냥 이름에 로보트 네. 이런 것만 붙으면은 오늘 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연초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연초에 그 시세를 반납한 자 고가 2만 원에서 11,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45% 폭락한 그 바닥에서 다시 한번 뭐가 터졌습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 터지면서 직전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고가를 한 방에 뚫어내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자, 이 모습은 저는 15,000원 지지선 잡고 여기 이탈 안 하면 이거는 자, 슈팅 자리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로보티즈에 대한 뭐 정확한 그 매수 매도 타이밍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공부를 정말 잘하신 거고 제가 종목만 알려드려도 알아서 수익 잘 내실 거라 믿고요. 만약에 저는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에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은 큐렉소라는 종목입니다. 자, 큐렉소라는 종목 좀 우리가 좀 생소한데 네, 맞아요. 자, 이 종목은 자, 지금 의료용 가구 소매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사실 이거는 자, 의료용 그런 로봇 뭐 의료용 로봇과 관련된 그런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 자 12,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이 5,500원까지 마이너스 55% 폭락하고 그 바닥에서 조정 구간에서 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자,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힘없이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근데 바닥에서 오늘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이 장기평 라인대의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 나타났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밑으로 7,000원, 7,050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눌림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 타이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타이밍 보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우리 노랑톡 입장에 계셔서 디테일한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공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큐렉소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걸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가 종목명은 알려드렸지만 이런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알려주고 계십니다. 위원님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 세 종목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다 그러면 비슷한 것 같아요. 테마도 로봇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대시세 초입에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주식에는 일단 이런 설명을 좀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큰 그림에서 볼게요. 자, 우리 큐렉스라는 종목도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우리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싸움입니다. 네. 자, 고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것은 반찬값, 소고기값 벌려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내 자산이 반토막, 3분의 1토막 나고 내가 무리하게 또 나의 돈이 아닌, 여윳돈이 아닌 또 다른 돈을 또 이제 끌어와서 투자를 했다가는 반대에 터지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우리 전문 용어로 깡통을 찬다고 하는데, 자, 그런 정말 억울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를 굳이 고점에서 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데,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 이 종목을 1년에 한 번밖에 매수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과거 시세 반납한 바닥에서만 공략을 하시면 기간 보유했을 때 과거 저가 3,800원에서 다시 한번 17,000원까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몇 년 안에 주가가 3배, 4배 올라가는데, 이렇게를 못 기다리고 네. 나는 빨리 수익이 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고가에서만 공략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략하시는 분들은 제가 노랑톡에서 매일매일 교육과 이런 타이름과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데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바닥에서 하거나 대시대 초입에서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 주식은 폭등한 다음에 급락이 있고요. 네. 급락한 가격 이후에, 가격 조정 이후에는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이 기간 조정이 끝나면 다시 폭등의 구간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닥에서 잡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닥에서 잡고 1년, 2년, 3년 동안 들고 가기에는 첫 번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대시대 초입으로 진입하는 그 돌파 구간에 거래대금 터지면서 치고 가는 그 시점에 공략을 해서 단기 시세를 누려봐야 된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자, 이건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종목들에 해당된다. 전 세계 모든 종목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뭐 우리 주식 차트, 뭐 원자재 차트, 뭐 암호화폐 차트 다 동일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대시세 초입이 그 타이밍을 잘 잡는 수단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샵 008 민경철 보내주시고요. 저희 무료 온라인 방송도 또 함께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언택트 강연회 또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도 접수 가능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장의 이슈들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I 지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 초에 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될지 한번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 증시가 높은 그 물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6.8% 정도 이제 생각보다 좀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들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물가 수준이 예상 수준에 이제 머물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제거 부분, 그러면서 안도감이 투자 심리를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의 불확실성인데요. 일단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일단 불확실성은 좀 제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증시 경험을 말씀드린 이제 예상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아마 FOMC 회의가 뭐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큰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시장 예상이 FOMC 회의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조기 종료, 그다음에 기준금리에 대한 조기 인상 뉘앙스를 이제 뭐 내후반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시장에서 예측한 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은 뭐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 건 맞지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비트코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는 지금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 증시는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본다면 좀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좀 열기가 식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뭐 조정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이후에 이제 NFT나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전형적인 뭐 조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증시 그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제조업 관련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뭐 내년 이후에 경제 회복에 베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의 주체가 일단 대형 IT나 제조업 쪽으로 이제 몰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NFT나 메타버스 관련 쪽에 관심세는 뭐 기존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은 이제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조정세를 보인다라고 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성장세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 중에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 전략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가입 이후에도 수출들도 또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약자로 하면 CPTPP라는 돼 있는데요. 이렇게 협정에 가입을 앞으로 이제 추진할 것이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CPTPP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태평양 지역의 이제 11개 국가에서 FTA를 체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다른 FTA보다는 조금 더 시장 개방이 좀 더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FTA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로 보면 일본이나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총 11개국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주도를 했다가 미국이 탈퇴가 되면서 일단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난 10월에 중국하고 대만이 조약에 가입을 하겠다라는 신청을 하면서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이전부터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기가 된 이유는 세계 GDP의 13%, 그다음에 무역량의 15%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큰 시장이다라는 거고요. 국내 기업의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가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꾸준한 필요성은 제기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수출 시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FTA가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멕시코나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은 곳과 이제 협정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요. 그다음 자동차나 철강, 석유화학 같은 국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피해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농수축산물 시장이 개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련 시장 개방에 관련돼서 피해는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본과의 FTA를 협정을 맺는다는 게 일단 일본 중간재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제일 적자가 최근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보다는 아마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국내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동의와 지원 방안 등이 선결 과제로 좀 부각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기대되는 산업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반대로 좀 악영향이 끼칠 수 있는 산업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중국 소식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안화가 강세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외화 지준율 인상에 나섰습니다. 네, 이 지준율 인상이 국내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지준율 인상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준율은 은행이 이제 인출을 대비해서 항상 보유해야 할 자금을 뜻합니다.
외화 지준율은 똑같이 달러 예금 중에서 은행이 항상 일정 부분을 보유해야 되는 달러의 비율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 위안화 강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화 지준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준율을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를 지속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수출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내 경제 성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위안화를 좀 그 강세를 방어해서 약세를 통해서 다시 수출 가격 경쟁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입장에서 보면 국내 기업은 이제 중국의 이제 중간재 관련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중간재를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일정 부분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수출 물량은 현재보다 유지되거나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에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호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중국의 위안화 그 강세를 이제 제한하는 것 자체가 국내 기업에서는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는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6.8%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어요. 근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해서 지수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백악관에서 이틀 연속 대통령 명의의 성명서가 나올 정도로 CPI를 가지고 그렇게 또 시장을 갖다가 막 달랬다고 할까? 놀래지 마라. 네. CPI 높게 나올 텐데 그런 겁니다. 이미 뭐 많이 다루셨겠지만 수치는 놀랍죠. 자, 그렇죠. 지금 6.8%인데 우선 이 CPI 보시면은 전년비 6.8%, 전월비 0.8%. 뭐 10월 달에도 0.9, 11월 달에도 0.8. 이 페이스로 간다면은 연간으로 그냥 10%가 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PPI도 발표될 텐데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될 텐데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PPI는 8.6%입니다. 전년비. 자, 그런데 만약에 중국처럼 말이죠. 중국처럼 예를 들어서 뭐 한 8.6%만 생산자 물가는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는 뭐 1.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아, 기업들이 죽을 마시겠구나.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이런데 생산 코스트는 느는데 이걸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전가를 못 하는구나. 뭐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와서 뭐 그리고 그렇다면은 뭐 기업들 이익에는 큰 걱정은 없겠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생각보다 한 7%까지 나오나 이랬더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것도 컸어요. 이틀 연속 나옵니다. 지금 이 12월 9일 날 나오는 성명서는 지금 이때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즉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네. 그때 이 표현 1969년 이래 가장 낮은 숫자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이런 식의 자랑이에요. 금년 들어서 일자리가 600만 개나 늘었다. 이거는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역사적으로 이만한 적이 없었다 합니다. 아, 뭐 잘해서 이렇습니까? 작년에 그러면 2천만 개, 작년 3월 달에 2천만 개나 일자리가 날아간 거는 그러면 트럼프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코로나한테 한 방 맞은 거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2천만 명 중에 겨우 이제 뭐 그렇게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 어쨌거나 뭐 이거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못한 거는 대체로 약하게 말하고 조금 좋다 싶은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Rising prices, 물가 오르는 거하고 supply chain wars, 그러니 공급망 쪽에서의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스트롱하면서도 아주 어그레시브한 조치들을 취했대요. 포텍션 플랜, 항구들 그 뭡니까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거 스트래티직 페트롤리엄 리저브, 즉 전략 비축유 방출한 거. 그러고 무슨 뭐 가격 가우징, 저기 바가지 씌우는 거 단속하는 거. 그리고 오션 shipping 리폼 액트, 이것도 하원에서 통과시켰어요. 뭐 해운 개혁법이라는 법안인데, 그러니 저기 선사들 운임 함부로 뭐 못 끌어올리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라고 하는데 뭐 맨날 이 지지율 여론조사만 하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tomorrow, 내일 말이죠. 우리 CPI 나올 텐데 쫄지 마세요 이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하고 used car price, 중고차 가격 때문에 꽤 높게 나올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고, 그러고 나서 아까 보였던 글이 나오니까 그날 저녁에 또 하나 성명서가 나옵니다. 뭐 이거예요. 그 CPI 오른 거의 절반은 이 자동차하고 에너지 쪽에, 유가 쪽에. 그런데 그 CPI 산출하고 나서 그 이후 몇 주 동안에 유가 떨어진 거 보셨죠?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저것 떠나서 시장이 아직 강합니다. S&P 500 보세요. 월가 중심에 50, 100, 200으로 단순화했더니만 100일 이동 평균선은 작년 팬데믹 이후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네요. 고점 대비 10% 조정도 없습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100일선 밑으로는 좀처럼 안 떨어지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9월 달에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와. 뭐 월간 차트 보시면은 그랬다가 10월 달에 그 9월에 하락폭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살아있네 했죠. 그랬더니만 11월 달에 윗꼬리가 확 달리니까 저 같은 또 차티스트들은 야 진짜 다 왔나 보다 했는데 12월은 또 뭐죠? 아래꼬리가 확 달립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은 아직까지 뭐 에너지가 탄탄한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계속 성명서가 또 발표가 되기도 하고 유가 그리고 자동차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조금은 인플레이션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FOMC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이거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단기적이지 않다, 일시적이지 않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고 약간은 매파적으로 옮겨간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떤 회의 내용들이 발표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윌리엄 더들리 같이 이제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 뭐 꽤나 그래도 연준에서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해서 자꾸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CNBC 같은데 블룸버그 같은 데 나와서 워닝을 줍니다. 시장 아직 대비가 안 된 것 같다. 연준의 움직임에. 그리고 연준이 생각보다 세게 나올 거야.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연방기금금리가 한 3%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윌리엄 더들리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연준 점도표는 뭐 확 올리고 이러는데 그래 봐야 1.75 아니겠어?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렇습니다. 지금 지난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대해서 중간값이 올라갔다고는 볼 수 없어서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을 거야 했다가 이게 9월 달에 확 분위기 바뀌었잖아요. 네. 9월 달에 특히나 2023년 후내년에는 이게 거의 1%까지 막 중간값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9월 달에 처음으로 2024년 것까지 제시하면서 이때 가서도 한 두어 번 더 올릴 것처럼 제시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거 할까? 점도표가 얼마나 또 중간값이 0.25%포인트나 50bp 더 오를까?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근데 시장은 지금 단단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테이퍼링 가속화까지도 각오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11월 달 FOMC에서 뭐라 했죠? 테이퍼링 지금부터 시작하고 월 150억 달러씩 줄여나간다 했는데 이게 지금 300억 달러씩 줄였어서 내년 3월에 QE가 완전 끝날 것 같다까지도 시장은 각오하고 있는 거죠. 각오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월가에서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지만 그냥 자산 매입 중단할래요. 테이프링이고 뭐고 없이. 그 가능성조차도 뭐 한 1, 2%의 가능성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플레에 대해서 좀 사실 지금 웃기잖아요. 연준의 영래포. 금융기관들이 돈 굴릴 데가 없어가지고 연준에다가 그냥 다시 박아두는 하루하루씩 해서 이게 1조 몇천억 달러씩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월 1,200억 달러씩 사다가 그걸 150억 주련들 그래다 1,000억 달러. 시가 마르니 그리 국채 수익률이 뭐 CPI 오른다고 오를 수가 있습니까? 미국 정부는 지금 부채 한도가 딱 묶여갖고 더 빚을 못 내서 국채 발행은 스톱한 상태에서 연준은 계속 사들이고 있으니 가격이 안 떨어지면서 결국 수익률이 낮아지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다들 그거 한데 계속해서 돈을 풀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그거 하죠.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과연 연준이 이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궁금합니다. 반응이 궁금한데 그냥 예단하지 않으려고요. 그때 가서 또 오르면은 아마 또 그럴 겁니다. 월가 친구들이. 그만큼 연준이 저 정도까지 세게 나와도 될 만큼 경제가 좋아서 라고 또 해석하겠죠. 빠지면은 아 역시 연준이 세네 그런 겁니다. 네,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사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각오가 또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정말 오미크론 여파에도 사실 지수가 이제는 회복을 하고 또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이 오미크론은 글쎄요. 참 이 기사를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매경 기사 같은데. 자, 거리두기 없이 대면 고수한 이 스웨덴이 처음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부터 스웨덴이 가끔씩 이렇게 언급됐던 게 그거 아닙니까? 집단 면역으로 가겠다. 봉쇄 같은 거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도표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방역 규제 엄격성 지수 제일 엄격한 데는 중국이죠. 뭐 사람 한 명 뭐 확진 나왔다 하면은 그 동네를 그냥 막 다 폐쇄해버리고 하니까. 아파트 그냥 막 출입구를 갖다 콘크리트로 발라버리니 그런 나라고 스웨덴은 거기 비하면 19.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원율을 봤을 때 스웨덴이 제일 낮습니다. 이러니 과연 지금 어떻게 이 코로나에 대해서 뭐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은 갑론을박이 있죠.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런데 시장 흐름은 보니까 이래요. 자,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이거는 카니발이니까 그 크루즈선. 세계 최대 그 크루즈 여객선 회사죠. 코로나 왔을 때 이때 추락하는 거 보세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슬슬 회복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었고 그래도 시원찮다가 최근 들어서 또 재개방 뭐 이런 리오픈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살짝 오른다 했습니다만 미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나이티드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떤 기술적 반등 차원 내지는 그래도 이제 차차 좋아지겠지 하다가 이걸 봐서는 시황에서 경제 재개방 내지는 일상으로의 회복 거기에 따른 리오프닝 주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주가 흐름만 봐서는 오히려 그거 같아요. 야 이거 앞으로 계속 어떤 변이가 또 더 나올지도 모르겠고 파우치가 또 뭐라고 또 말 바꿔가면서 사람들 겁줄지도 모르겠고 이제 예전같이 마음 편하게 여행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방금 보여드린 증시의 반응이라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놈만 가는 겁니다. 미국도 한국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고 다른 산업이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뭐 건가요? 그렇게 더 봐야 되겠고 뭐 우리 국내 증시 지금 딱 나오잖아요. 뭐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휘휘휘 날던 그쪽이 이제 슬그머니 밀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이 이제 조금 매기가 옵니다만 아유 또 그러네요. 좀 오르나 싶었더니 방송 오기 전에 또 혹시나 싶어서 파생 쪽에 포지션을 봤더니만 또 이렇게 코를 파네요. 외국인들. 코를 파는 거 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 조금만 눌러주면서 또 지수 또 누르네요.
매주 목요일을 기대하면서 얘들의 이 짤짤이는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3,050부터 열어야 됩니다. 코스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